네,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제2희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강의 규제 1장 창업의 유형과 2장 창업법의 법원, 그 법의 근거, 연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두 장에 걸쳐 있는 부분을 제2희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자료 만든 거에 의하면 먼저 1장에서는 창업의 유형, 2장에서는 창업 관련 법규 현황, 전체 법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법 기본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창업에 관련되는 핵심 법률을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3장에서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제도, 우리 강의 교재 끄트머리 챕터에 가면은 또 창업 지원제도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창업을 염두에 뒀다면 정부의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관 정도를 해보겠고요. 4장에서는 최근 특히 기술 창업에 관련되는 창업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4장까지 구성했는데 2교시에 다 소화해낼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2교시까지 안 돼서 뒷부분이 좀 남는 부분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서 전체 강의, 거기에는 용량 제한이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업의 유형 부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장 창업의 유형. 일반적으로 창업 유형을 살펴보면 특별히 정형화된 유형을 찾기에는 어려우나 꼭 어떠한 걸로 나누라 이런 근거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업종에 따른 분류라든가 또 아니면 창업의 창업 동기와 창업자의 창업 배경에 따라 창업 형태를 몇 가지로 분류는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업종에 따른 분류로는 제조업, 또 음식 및 서비스업, 도소매, 유통업 등으로 분류해서 일반적으로 유형화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또 창업자의 창업 동기를 중심으로 창업 유형을 살펴보면 부업, 내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 엑스트라 잡으로 하는 거냐, 세컨 잡으로 하느냐,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생계형 창업, 그 다음에 기형 창업, 내가 이 창업을 통하여 또 하나의 나의 재산 수단을 늘려간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 방법형 창업, 내가 기술, 벤처와 같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창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저는 기술 창업이라는 걸 강조해요. 제가 첫 강의 때, 개강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업법을 강의한 벤처 창업과 법률이라는 강의를 맡게 되고, 또 강의 방향을 설정할 때 평범한 또 내지는 일반적인 창업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대학 전공과에 맞춘 또 내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개설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 창업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기술 창업은 소수의 예비 기술 창업인이 혁신적 기술 아이템을 상업화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화된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창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구비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기업가들이며, 또한 상품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은 혁신 창업,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그런 약간의 리스크를 따르는 벤처 창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업가 정신은 제 강의 한 학기 내에 계속 강조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가로서의 혁신적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그 혁신 기술을 구사하는, 그러면서 뭔가 경영 기법 같은 것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아유 그거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자네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렇게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고, 일단 first try,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시도도 안 해보고 아니 되옵니다 이런 것은 그 정주영 회장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현 구현가가 바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좀 더 기본적 정의를 해보면, 기술적 창업의 근본적인 정의는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업과 신규 산업 창출이 가능한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벤처, 기술 혁신, 혁신 선도, 기술 집약형 창업으로 나눠서 이런 유형으로 기술 창업을 나눠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향후 창업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제가 이제 향후 어떠한 유도하는 그런 창업 형태는 기술 창업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표로 그려놓은 창업 기업의 유형으로 일단 창업 시점과 창업 후로 나눠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창업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강의했는데, 그래서 벤처 창업이라고 볼 때는 반드시 기술 보유를 전제로 하진 않지만 유통, 서비스 분야의 아이템도 포함되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충실한,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따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걸 우리는 넓게 벤처 창업, 또 벤처 창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벤처 창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가 있었죠. 또 기술 창업이란 말을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 아이템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초기 리스크와 창업 멤버의 구성에 따라 벤처 창업과 좀 구별은 된다. 예컨대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참여되는 스핀오프도 기술 창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일지라도 뭔가 자본이 조인트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인트 벤처 이런 말 쓰죠. 요즘에는 이제 펀드 개념이 넓게 일반화됐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자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념을 엮어서 또 융합시켜서 기술 벤처 창업이라는 말을 쓰죠. 흔히 기술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곳에 이익도 크다, 뭐 이런 뜻이죠. 전형적인 벤처형 창업을 기술 벤처 창업이라고 또 두 개 개념을 결합시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창업 후에 벤처기업은 초기에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였다가 경영 환경의 변화 또는 전략적 선택에 의해 기술 외적인 부분에 집중으로 하는 그런 기업 형태를 포함해서 창업 후에는 뭔가 좀 더 도전적이고 또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리스크도 줄겠죠. 그러면서 더 강한 혁신을 도모하는 그런 걸 벤처 창업 내지는 벤처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기술, 유통, 서비스, 기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벤처 기업이나 창업 개념은 초기 기술 벤처 창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벤처로서 끊임없이 혁신과 또 리스크를 떠나가면서도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래 창업 후에는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건 벤처 창업이고 또 기술 창업의 그런 바탕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염두에 두시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이란 제조업 등의 형태로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고위험,
고성장의 성장 패턴을 보이는 걸 우리는 기술 창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 창업과 또 일반 창업으로 분류해 보면 기술 창업, 사업 유형은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지식 문화 사업.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건 지식 문화 사업 같은 거죠. 이런 걸 기술 창업이라고 한다면 일반 창업은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업, 뭐 건설업 포함해서 또 뭐 유통업 이 정도는 일반 창업.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식당업, 뭐 이런 요식업 이런 것도 되겠고 또 그다음에 무슨 판매점, 도소매업 이런 것, 또 건설산업 이런 것도 일반 창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은 사업 수행 형태로 특징을 보면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 용역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 수행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창업은 음식업, 임의용업, 기타, 일반 상품을 단순 유통하는 등의 일반적 사업 형태. 그래 여러분들이 나 가게 냈어, 나 조그맣게 창업 하나 했어 그럴 때는 대부분 일반 창업일 때가 많죠. 그래서 기존에 왔던 이런 사업 수행 형태를 일반 창업이라 한다면 기술 창업은 뭔가 하이테크 또 새로운 아이디어 그 개념 속에는 벤처적 개념,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성으로 분류해 보면은 기술 창업의 특성은 하이 리스크, 고위험이거나 성공할 때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이 따르는 그래서 위험은 좀 높지만 한번 성공해서 성공한 창업가로 되면은 높은 이득을 얻어내는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출자하죠. 또 그다음에 소규모 창업이고 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걸 기술 창업 또는 벤처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 누구나 할 수 있죠. 왜 특별한 하이테크가 아니고 하이 리스크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빈번한 창업 및 소멸 그래서 우리가 창업했다가 소멸하는 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런 말을 쓰는데 식당, 요식업은 1년을 못 넘고 1년은커녕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는 율이 한 7, 80% 많이는 90%까지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6개월을 못 버틴다는 건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않고 단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경쟁 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게들과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또 일반 창업은 소자본 창업으로 일반적 영세하기도 하고 낮은 부가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성공한 CEO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기술 창업이냐 일반 창업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술 창업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기술 창업하면 무슨 제조업만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전문 서비스업도 있고 또 지식문화사업 제가 늘 강조하는 BTS 뭐 매일 신문기사 요즘에 뉴스에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장 코스닥에 상장하면은 5조 원 가치의 기업 가치 또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BTS의 경제적 가치는 1조 7천억 원 정도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나죠. 이걸 넓게 지식 문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방시혁은 대단한 기업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업 관련 법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관련 법규의 의의, 창업 관련 법규, 창업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가 첫 강의에서도 창업 관련 법률의 개관을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만든 조례나 그거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의 설립과 창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래 넓게 이런 것들의 일반법은 일반적 사법으로서의 상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법의 회사법 편 보면은 한명이사, 합자이사, 유한이사, 주식기사 또 요즘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넓게 회사법에 관련되는 그런 건 상법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 최상위의 법의 지위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각 부에서 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만드는 명령. 그래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제 몇 호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 37,000번대 이후로 호수로, 그래 우리나라 1948년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고 법을 만든 게 37,000여 개, 거의 4만여 개 육박돼요. 거기다 명령, 규칙까지 포함하면은 10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법과 명령, 규칙까지 강제성을 띠는 법규 명령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그것도 몇만 개 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괄하여 넓게 창업 관련 법규라고 정의하고 이 한 학기 동안에 벤처 창업과 법률에 주된 관련된 법률,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각 장별로 관련되는 법을 소개하는 강의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 관련 법규의 현황,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을 여기서 다 막내서 나열해서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눈높이에서 창업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몇 개, 또 그런 게 이제 법률, 여러분들이 일반 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몇 개 법률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 제일 먼저 가로 1번에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법률이겠죠.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좀 크게 둘로 나눠보면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해당할 것, 지난 시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게 벤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이 있었죠. 또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상시 근로자 수, 그 뒷부분에서 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 설명을 더 하겠어요. 또 자산 규모 500억 내지 1,500억 이하라든가 매출액 등 해당하는 기업, 이래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적용이 되는 바로 대표적인 법이 중소기업 기본법이다.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모두 해당될 것. 그래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면서 중소기업을 규율하기 위한 이게 중소기업 기본법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 그래서 당분간 그 기간을 3년 정도는 유지된 걸로 봐서 여전히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그래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예요? 중소기업이 해산됐다고 해서 바로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소멸 해제된 이후부터도 3년 정도는 본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기본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두 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 범위겠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이 기본법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지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최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됐죠. 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넓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기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업종별로 400억 내지 1,500억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전에는 500억 원을 기준해서 한 1,000억 내외. 그런데 지금은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게 400억에서 1,500억 사이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등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을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자산 총액, 그래서 자기들의 자산은 한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그래서 5천억 원 이하 좀 작은, 그래서 몇백억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이른바 자영업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 400억 내지 1,500억, 자산 총액은 5천억을 좀 넘는 이 정도. 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그래서 1,500억을 넘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중견기업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한 3천억 정도까지가 중견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3천억 이상 매출액을 올린다면은 그래서 그런 기업은 대기업이란 말 쓰죠. 물론 종업원도 1,000명 이상 이런 기본 규정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상한 기준으로 1,500억 원이 최근 3개년 이상 된다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간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배우다 보면은 출자, 주식을 통해서 할 때 상호출자, 이른바 매트릭스 주식 보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자기의 자회사일 수도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또 삼성중공업, 삼성 또 물산 이런 데를 상호 간에 주식을 서로 갖고 있죠. 그래서 삼성의 지배권, 그룹이라는 삼성 안에 있는 삼성 명칭을 갖고 있는 하나의 홀딩 컴퍼니처럼 돼 있을 때 상호 출자에서 그 비율이 15% 이상을 못하게끔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죠. 왜? 거기서 상호 출자를 마냥 허용하면은 과점 주주가 그 기업을 전체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걸 의사결정을 각 독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5분 정도 돼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부터 강의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교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